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청소년기를 언제 겪으셨나요? 아니면 지금 겪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청소년기를 서서히 지나고 있는 시기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책을 고를 때 더욱더 애정이 갔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처음 도서관에서 접하게 되었는데요. 책의 제목을 보며 되게 심오하게 느끼고 독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 소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동화 작가 이경애 씨가 처음으로 쓴 중학교 소설입니다. 이경애 씨는 글이란 어떤 영혼이 작가의 몸을 통해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이라고 믿는 작가입니다. 그런 만큼 작품 속의 아이들이 충격적일 정도로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설은 친구의 죽음으로 시작하는데요. 그 소년의 이름은 재준이입니다. 재준이와 절친인 유미와 함께 지내고 있던 도중 재준이가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재준의 어머니는 재준이와 절친이었던 유미에게 재준의 일기장을 대신 읽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이유는 일기의 첫 장이 어느 날 내가 죽었습니다. 내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라고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내면을 제대로 보기 두려웠고 혹시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내용이 있을까봐 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미는 재준이의 일기를 읽어나가면서 자신과 재준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엄마의 이혼과 재결합으로 어른과 세상에 대한 상처와 불신을 갖고 있던 유미는 약간 삐딱한 학생으로 속합니다. 유미는 엄마가 새아빠와 재혼하면서 살던 동네를 떠나 지금의 연립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새로운 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그렇게 혼자 외로운 유미에게 먼저 다가와준 친구는 재준입니다. 따뜻하고 해맑은 재준이에게 유미는 어느새 마음을 열고 소소한 일상을 같이 하며 추억을 쌓아 나갑니다. 하지만 재준과 유미는 각자 이성으로서 좋아하는 친구가 따로 있었는데요. 재준이는 소희를, 유미는 위정아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상대들은 재준과 유미에게 관심이 아예 없는데요. 유미는 그런 상대를 보고 바로 털어내지만 재준은 유미에게까지 속마음을 감춘 채 계속 짝사랑을 하게 됩니다. 재준이가 좋아하는 소희가 오토바이 타는 남자가 멋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은 재준은 소질에 없는 오토바이를 배우다가 새벽에 가로등과 부딪혀 사고를 당하고 2시간 정도를 거리에 누워있다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일기장 속에 어느 날 내가 죽었습니다라는 의미는 자신이 죽었다고 가정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어떨까라는 재준의 상상놀이였습니다. 그 덕에 재준은 하루하루 삶의 소중함을 느끼고 아량 있는 태도로 살아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삶은 재준의 편이 아닌 것처럼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소설은 사실 재준보다는 유미에게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작가는 소년의 죽음에 뭔가 의미를 두는 듯 했으나 재준은 유미에게 외로움의 타이밍에 딱 맞추어 나타난 아이 그 자체였습니다. 유미의 서술을 통해 중학생들이 갖고 있는 어른과 세상에 대한 불편한 시각,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할 어린 것들로 바라볼 때가 아니라 어른과 동등한 사람으로 존중했을 때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미와 재준이가 어른들에게 마음을 조금씩 열고 인정한 사람은 반쯤 넋이 나간 듯 보이는 유미와 재준의 3학년 담임선생님이었습니다. 자신도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며 아이들에게 자신의 과거와 속마음을 솔직히 털어놓고 영화의 취향을 공유하는 선생님 덕분에 아이들은 본인들도 동등한 사람으로 존중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미는 일기장 속의 재준이를 추억하면서 어쩌면 재준을 죽음에 이르게 했을지도 모르는 소희까지 용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미는 한 뼘 더 성장하게 됩니다. 어느 날 내가 죽었습니다. 인상적인 제목의 책. 그러나 이 내용은 생각보단 잔잔하고 단순하지만 많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인생에 한 번은 반드시 거치는 질풍노도의 시기, 존중받아 마땅한 시기,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순수한 시기를 잘 풀어 쓴 소설인 것 같습니다. 이 시기를 청소년들이
시련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계기를 통해 더욱더 한 뼘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